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IS가 주요 거점지인 모술에서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IS가 칼리프 국가를 선언하고 중동 전 지역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지 3년 만입니다. 이라크 총리 알-아바디는 큰 승리를 거뒀다며 자축했습니다. IS는 모술 주민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며 극렬히 저항했지만 이라크 군대와 동맹군이 승리했습니다. 모술 서부 지역의 모습입니다. 알-누리 모스크는 IS가 폭파해 잔해만 남았습니다. 올 초 발표한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모술에 IS 대원 2천여 명이 있었지만 현재 2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골목과 좁은 길이 이어지는 구시가지에 몰려 있어 소탕 작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탈환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IS의 수도격인 시리아의 라카에서도 시리아 민주군이 구시가지로 진격하면서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도시가 완전히 탈환되기까지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IS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모술 주민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유엔은 라카에 10만여 명이 억류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술에 이어서 라카까지 탈환하면 IS는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그럼에도 IS의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영토를 잃은 IS가 게릴라성 테러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은 지난 2011년에 수단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종족 간 유혈 충돌이 계속되면서 5만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전으로 상처난 나라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무슬림 군인들과 맞닥뜨렸을 때 윌리엄 레비는 18살이었습니다. I was asked to relinquish my Christianity and become a Muslim, take guns and fight and come and ravage villages like this. I say, no way. Muhammad did not die for me. Jesus did. 그는 감옥에 갇혔고 고문당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레비는 1985년에 미국으로 망명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4년 전 미국인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레비 부부는 오퍼레이션 느헤미야를 운영합니다. 남수단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재건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레비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하고 처음 한 일은 교회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지역 전체가 숲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만여 명이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대부분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이들입니다. Before the congregation was established, there was a lot of hatred and fighting between ethnic tribes. People didn't know about God or the importance of forgiving one another. 오퍼레이션 느헤미야는 벽돌 공장을 운영하며 농업 개발 계획을 비롯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모두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죠. 레비 가족은 학교와 집안일,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200에이커의 땅을 일구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키우면서 이 농장을 남수단의 식량 위기 해결책으로 제시할 만한 프로토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For 30 years, our people stay in refugee camps, and they depend on hands out from the UN. Now God has given us a land and a country. We want to see to it that we are able to produce food from here and be able to give back to those who have given us when we are in our own difficult time. 레비 부부는 남수단의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부 지역은 기아 문제가 심각해졌고 100만 명 이상이 이웃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끊이지 않는 폭력 사태로 이 젊은 나라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비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South Sudan is not a lost cause. There is great opportunity here for the gospel to go forward and influence culture. And then that will translate into a strong church. When we have a strong church, and then the community around will be strong, and that translates into a strong country. 이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또 다른 나라 부룬디로 가보겠습니다. 부룬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따뜻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인 제이슨 페이더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부룬디로 이주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페이더 박사는 자비량으로 사역합니다. Kibuye Hospital is about 3 hours outside the capital city. Between here and there is no surgeon. The majority, all except for me, of the surgeons in Burundi work in the capital city.
부룬디 인구 1,000만 명 중 외과의는 13명뿐이었는데요. 페이더 박사가 14번째 외과의가 됐습니다. 그는 하루 평균 10건 정도 수술을 합니다. 부룬디는 국민 70%가 극빈층에 속합니다. 의료 서비스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외딴 마을에 있는 이 작은 기독교 병원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페이더 박사 외에 의료 선교사 6명이 키부예 호프 병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존 크롭 씨는 이 나라에 있는 단 3명의 안과 전문의 중 하나입니다. The work we do is stressful. Got cross-cultural conflict going on. You've got stressful work, limited resources. During dry season, we can have as little as 2 hours or even sometimes no power during the day. 이들이 고국의 안정된 환경을 벗어나 이곳을 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명과 믿음 때문입니다. God has called us to this place. So he's called us to hard work, but he's called us to good work. And I think that we can see his redeeming story when we have the eyes to look for it. 페이더 박사는 작은 헌신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고백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누군가를 돌보며 얻는 삶의 만족, 보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매일 체험하며 사는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